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물론 요즘에 꼭 해야 되나요, 안철수 얘기를? 우리가 웬만하면 아웃 오브 안중으로 하려고 했어요. 웬만하면 요즘에 너무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는 말마다 이제는 거의 홍준표보다 더해요. 홍준표보다 더해. 심해요. 아니요, 홍준표는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어요. 귀엽지요. 귀엽죠. 그 안에서 분탕질 치는 귀여운데. 엑스맨? 예, 엑스맨으로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철수는 미쳐가고 있어요. 아니, 정말 미쳐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4월 16일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갔다는 거예요. 모든 일정을 접고. 그런데 그날 일정이 그 당시 그날 일정을 하루 종일 소화했거든요. 이렇게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요. 이제는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미침의 단계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는 아직도 자기가 대선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 문재인 대통령. 미쳤으니까. 이게 정신이 나갔어요. 제가 웬만한 정치인들 이렇게 자유한국당 아니면 안 까는데 이 시대의 아픔, 고통인 것 같아. 이 사람을 이름을 들으면 마음이 아파. 왜 이렇게 미쳐갈까? 안철수가 가장 최근에 올린 SNS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나라를 발칵 뒤집은 정권 실세 김경수 의원의 여론 조작 개입 사건을 19대 대선 불법 여론 조작 게이트로 규정합니다.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이자 국기문란 범죄입니다. 국민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선거권 행사에 혼란 초래한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 쫄병들 사실은 넣어주고 있나? 내 말 일단 듣자고. 박근혜를 만든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명박한테도 이렇게 평가한 적 없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들어오면서 당대표를 할 때 사실 건드리지 않은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까지도 못했어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드루킹 의혹에 괴념치 말라는 더불어진흥당. 아, 진짜 미친 거야. 이 정치권 자체를 개싸움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는 게 안철수예요. 이번 사건에 보니까 너무 가볍고 사실 저는 안철수는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치료를 받아야 돼요. 심리치료를. 왜냐면 지금 서울시장 선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19대 대선을 치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 대상이 나 같으면 서울시장 후보들을 공격하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근데 본인이 지금 이런 중앙무대에 뛸 여지가 없어요. 어디 파주가갖고 기자회견하고 쪽팔리게 이거는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선 치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심리치료를 좀 받아보는 게 맞다. 굉장히 그래서, 불안하고요. 그래서 제가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굉장히 지금 이건 정치라고 할 수 없어요. 오기, 아집, 몽이 뭐 이런 거가 아닌가. 이미 문재인의 트라우마를 벗어났어야 되거든요. 그냥 하는 말은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런 소리 하겠어요. 일단 자기는 대선에 진 게 좀 분해. 지금 보수 언론들이 이간질을 하느라고 어떤 걸 보도하고 있냐면은 경공모라고 하는 드루킹의 조직이 안철수가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안철수가 공동 1위 비슷하게 문재인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았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그 시점에 경공모가 작업을 해가지고 안철수는 MB 아바타라는 걸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퍼뜨리면서 자기 지지율이 다시 빠졌다라고.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가 출마 선언하고 나서 꾸준히 올라갔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MB 아바타라는 공작, 온라인상의 공작이 시작되고 나니까 안철수 본인의 지지율이 빠졌다라고 중앙일보 등이 보도를 합니다. 거기를 보고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쳤죠. 자기가 생각하는 건 그거지. 문재인 당시 후보의 지령을 받은 김경수가 경공모를 통해 가지고 MB 아바타라는 설을 퍼뜨리고 있었는데 그게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했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본인이 대선 때 했던 문준영 씨 제보 조작 사건 같은 거는 완전히 지워진 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자기 머릿속에서 지우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MB 아바타라는 네이밍은요. 가장 처음에 한 게 박사모들이 하는 넉꼼수라는 팟캐스트에서 제일 처음 네이밍을 했어요. 박사모들이 한 겁니다. 넉꼼수. 그리고요. 드루킹이 퍼뜨려서 광범위하게 넘어간 거 아닙니다. 일부 알만한 사람들만 알다가 전 국민이 알게 된 거는요. 토론회 나와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거 해서 전 국민이 알게 된 거예요. 안철수의 논리에 의하면 드루킹이라고 하는 조직은요. 국정원 사이버사 등이 총망라된 그 조직보다 훨씬 큰 조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몰랐던 다수의 국민들한테 갑철수, MB 아바타를 각인시켜준 정말 모자란 토론이었다고. 그럼요. 자기를 얘기를 했잖아요. 스스로 셀프 디스하면서 전 국민이 보고 있었거든요. 사실 녹화 방송으로라도 전 국민이 봤다고 봐야 되는데 전 국민 앞에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전 국민은
아, 제가 MB 아바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 자체가 안철수가 갖고 있는 정치적 한계, 갖고 있는 사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MB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야당의 정치인이란 자가 이런 폐륜적인 정부를 향해 쓴소리 한마디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MB 아바타가 아니냐라고 또는 당시 문재인 의원이었죠. 의원한테만 쓴소리하고 싸우기만 하고 맑을 질투심만 있었지. 실제적으로 야당의 본연의 임무, 집권 세력들에 대한 폐륜 또는 부패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들은 계급적 연대나 또는 유산자의 계급적 연대나 또는 그런 여러 가지의 계급적 정치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그것이 MB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국민적 의심이 난 상태에서 아까 명종님이 얘기한 대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얘기한 거 온 국민이 다 알아버리는 그렇죠. 저 시골 할머니까지 다 알아버리는 꼴이 된 거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무슨 뭐 드루킹 뭐 좋아요 몇만 개 눌렀다고 이게 다 알려집니까? 저는 아예 댓글 안 보거든요. 안철수라고 하는 캐릭터가 정말 모자라다고 느끼는 건 진짜 이런 부분이거든요. 문주영 씨 사건 한번 볼까요? 안철수의 직계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원 이준서, 평당원이라고 하는 뭐 청년위원장인가 했던 이유미, 이런 사람들이 문준영 씨 제보에 대해서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측근들에 의해서 고호를 하죠. 끝까지. 이런 게 조작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과의 연관성에 있어서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댓글 달기를 지시했다라든지 종용했다라든지 객관적 증거가 나온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죠. 허위사실품입니다. 네.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 앞에까지 몰려가가지고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 사진도 안 찍었어요. 역겨워서. 지금 현재는 의혹일 뿐이고요. 정치권에는 드루킹이 아니라도 이런 식의 정치, 브로커, 사기꾼들이 많아요. 널렸죠. 예를 들면 한번 의혹 제기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문준영 씨에 관련한 제보 조사 사건 다시 한번 와볼게요. 문준영 씨가 이러이러한 제보가 있어서 문준영 씨에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불을 지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댓글 조작 안 했겠습니까? 그 사이에 브로커가 없었겠어요? 그래서 이걸 퍼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작업들을 했겠냐고요. 이런 사건은 자신들을 돌아본 뒤에 가끔은 자유한국당한테 이런 따끔한 말도 해야 됩니다. 니들은 어마어마한 국가 권력이 동원돼서 댓글 작업했지. 우리도 제보 조작 사건에 아픔이 있는데 이런 걸 통틀었을 때 지금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개헌에 매진한다거나 깨끗한 선거 합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인드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안철수가 그런 대응을 한다면 사람들은 안철수 좋게 봐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요. 제가 볼 때는 안철수는 어떠한 짓을 해도 좋게 못 봐요. 정치 안 하는 것이 가장 그나마 6%대라도 유지하는 겁니다. 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답을. 절대 정치하면 안 돼요. 본인은 내가 대통령이 될 뻔했는데 정말 안타깝게 그 순간에 못했다. 지금 이 남 탓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문성근 대표가 생각이 나는데 블랙리스트로 한참 드라마나 영화에 못 나오시다가 그때 캐스팅했던 PD가 딱 요 순간에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캐스팅 결정을. 안철수가 토론에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말한 순간 캐스팅을 결정하게 됐다. 맞았어요. 선거 끝났구나. 문재인 확실시 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안철수는 지금 형무소에 계시는 그 자기 직계쫄병이 자기한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문자 받았거든요. 그거 확인 안 했다가 우길래나? 문자도? 나도 확인 안 했으니까 나도 무죄야라고 우길래나? 제 핸드폰은 보좌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럴라나? 좀 하여간 이 안철수는요. 제가 증빙자료를 제시할게요. 2011년 12월 14일 날 녹검수 2회분에서 안철수는 MB 아바타라고 처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그 호위부대가 얘기한 거니까 경선 전에 대선 전에 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들. 안철수가 MB 아바타라는 꼭 아바타란 표현보다 이명박과 친분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국가기관에서도 같이 일을 했던 거고 위원회 같은 데서. 그런데 안철수 자체가 문재인 박근혜 등과 더불어서 18대 대선에 출마할 유력 후보들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문재인 당시 후보는 어쩌면 그 출마 자체가 늦게 결정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네. 후보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친박 쪽에서는 안철수라고 하는 캐릭터를 죽여놨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친인 쪽 말고. 그렇다 보니까 안철수에 대한 공격이 무지막지했죠. 우리 쪽에서는 사실 안철수를 보호하려고 했었고 안철수라는 새로운 인물의 출현을 강하게 누르고 있었던 게 바로 친박 쪽인 건 맞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친박 쪽이 제기하는 의혹, 그게 이명박의 도곡동 땅이 사실이 되는 것처럼 친박 쪽이 제기하는 의혹이 안철수에 대한 의혹도 맞네라고 서서히 우리가 알게 되는 어떤 시간적 어떤 흐름들이 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지금 청와대 옆에까지 와가지고 하는 말이라는 게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다. 하나만 해라.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라고 하든지 인재영입위원장이라고 하든지 진짜. 대선 후보라고 하든지. 근데 저는 안철수를 한때는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일부 이제 젊었을 때 난 다 까먹었다. 네, 안타까운 게 그런 거야. 나는 한 번도 안 좋아해봤거든. 정치를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랬었는데 어쨌든 정치를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정치를 좀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배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는 꼭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기성 정치인들에 대해서 서민 정치, 민중 정치를 좀 배우고 남북 간 관계의 역사성도 좀 배우고 이런 전반적인 정치를 배울 시기에 너무 빨리 컸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나이가 아직 있기 때문에 정치를 올바르게 배우면 되거든요. 제가 안철수가 정치판에서 빨리 떠나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안철수 이름 듣기 자체도 귀찮아요. 이제는.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안철수 이름 대는 것도 지겨워요. 왜 그러냐면 그는 아무런 정치적인 캐릭터나 아젠다도 없고 정치적인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정치판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나야 되는 것이 계속 잘하고 있는 사람을 흠집 잡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정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박근혜 같은 정치를 하려고 했어요? 도대체 전 이해가 안 가요. 안철수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안철수가 다시 정치를 배워도요.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것처럼 누구도 욕 안 합니다. 정치 신인이에요. 안철수는. 그가 서울대 나오거나 의사였다고 모든 걸 다 안다라고 한다면 착각이고요. 그 측근들이 뭐라고 하는지 너무 독선적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모든 걸 다 해봤으니까 내가 아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뭘 알아? 후보 사퇴를 할 때도 캠프랑 전혀 상의하지 않고 그만두시는 분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아니, 제 자리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야. 답답해요. 최소한 사람의 양심이 있다면요. 후보의 아들에 관련된 가짜 제보를 갖고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했던 바로 이분은 빚을 진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물론 뭐 이준서나 이유미가 처벌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가 잘못한 것부터 반성이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기는 전혀 이런 거 한 적이 없다는 듯이 공격해대는 모습 보니까 또 가증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 있어서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는 또 여러분도 알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공격을 해야 그게 먹히지. 홍준표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이제는 기자들의 놀잇감이에요. 안철수는. 갖고 놀고 있어요. 재밌어요. 정말 창피하는 줄 알고요. 다시 정치를 배우셔도 늦지 않을 나이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정치를 정상적으로 배우십시오.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지 보십시오. 공무원 노조가 누가 대화해 줬습니까? 직접 시민사회 수석들이나 그 행정관들이 와서 직접 농성장에 와서 단식장에 와서 같이 얘기를 듣고 가잖아요. 장관도 와서 1인씩 같이 해주잖아요. 이런 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배워야. 해주고 안 해주고는 다음 문제야. 신비 복직 시켜주고 안 시키고는 다음 문제라고.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청와대 문제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철수도 정치를 하려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하고 뭐가 아픈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진정하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지 고뇌하고 고심하는 정치인. 씨알 데 없이 있잖아. 홍준표가 한 거 따라하지 말고 제발 좀. 제대로 배운다면 우리 안건으로 다룰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안철수. 젊으니까. 이제 지금 드루킹 사태, 김기식은 이제 아젠다로는 이제 흘러가버린 느낌이고요. 오늘 이 시점은. 이게 건수만 보이면 무조건 달겨들어서 물어뜯는 정치 문화도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불법 선거에 이렇게 규정해서 그거를 공격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뜻이에요. 예,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진짜로 불법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라고 SNS로 지들만큼이나 공부를 하는 시대예요. 더 똑똑합니다. 기사가 이상하면 다른 검색을 통해서 일반 네티즌들을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의견이 있는가도 뒤져보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기자한테 직접 항의까지 합니다. 요즘은. 예.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갖고 부정선거다. 안철수가 최대 피해자다. 이것은 제2의 댓글 공작이다. 이렇게 이미지화 시킨다고 해서 안 먹히죠.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는 깨끗한 정치 세력이 하면 그나마 좀 먹힐까요? 자격 없는 자들이 보복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논쟁화 시켜놓으면 물론 일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빠질 수는 있지만 당신네들 지지율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치를 후지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뽐나게 하자는 거죠. 정치. 그렇죠. 그리고 윈윈으로 가십시오. 제발 있잖아요. 안철수 건이니까 이게. 안철수가 잘못 배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잘한 건 잘한다고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잘하는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거든요. 잘한 것도 못한다, 못한 것도 못한다. 이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 배운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시 정치 배우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뭐 잘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으네. 정말 안 좋아요. 진짜 오늘 방송은요, 신비님 잘하셨고요. 배고프신데. 아, 배고파. 명정님 감기 걸렸는데 정말 잘하셨고요. 마차님도 아무 말 없었지만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 좀 기분이 좋잖아, 그래도. 그렇죠. 저는 이렇게 항상 있으면 안 돼요. 존재만으로도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팟캐스트 최고의 미인. 아, 저 외모들이 좀 하지 말라고 했지. 진짜 예쁜데 뭐. 며칠 굶더니 버린 게 없죠, 지금. 자, 삼겹살 먹으러 가자. 여러분, 신비를 믿지 마십시오.